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 로렌스 앤서니 그레이엄 스펜스 지음. 떼인돌 출판사. 이라크로 들어간 최초의 민간인.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카불 동물원의 끔찍한 모습은 여전히 뇌리에 남아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카불이 텔레반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미군은 더러운 우리 안에 혼자 남아있던 사자 마르잔을 발견했다. 갈증과 허기로 지친 마르잔의 목과 턱에는 산탄의 파편들이 박혀 있었고 수류탄 공격으로 반쯤 실명한 상태였으며 온몸에 이와 옴이 들끓고 있었다. 구조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다. 한때 용맹하던 모습을 뒤로한 채 지치고 피폐한 몰골의 마르잔이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는 영상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전해졌다. 그로 인해 마르잔은 인간이 저지른 행위로 고통받는 동물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CNN이 이라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나는 마르잔의 한 맺힌 듯한 표정이 떠올라 마음이 스산했다. 바그다드의 동물들에게도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불보듯 뻔했다.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뭔가 해야만 했다. 끔찍한 운명을 겪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만 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새벽에 새끼를 데려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코끼리들을 바라보며 나는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설사 실패를 할지라도 일단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했다. 동물들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인간의 양심에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프랑스와즈는 내 마음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환영하지는 않았다. 지난 5년간 우리는 툴라툴라에 엄청난 돈과 시간, 노력을 들였고 이제야 겨우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프랑스와즈와 나는 외래종 식물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기반 시설을 개선해 야생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애썼다. 전에 그곳은 사냥이 가능한 구역이었지만 지금은 사냥 금지 조치가 내려져 야생동물이 사람의 손에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다. 줄루란드의 지역 주민들 역시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툴라툴라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그간의 흑백 인종분리 정책으로 퇴색되었던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전통 문화를 회복하는 데 적극 나섰다. 우리는 그 지역을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야생동물도 많이 번성했고 여행객들을 위해 강이 보이는 곳에 새로 지은 명품 숙소도 완공된 터였다. 툴라툴라를 관리하는 일은 엄청난 노동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떠나는 일을 두고 프랑스와즈가 난감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더욱이 이제 막 화재가 많이 나는 계절이 찾아왔고 여전히 밀렵군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파리에서 살다가 귀화한 프랑스와즈에게 2천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을 혼자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충직했고 특히 매니저인 브렌던 휘팅턴 존스는 깊은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융통성이 있었다. 무엇보다 프랑스와즈는 프랑스 여성 특유의 여성스러움 뒤에 강인한 정신력을 감추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충분히 해내리라 믿었고 그녀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숙소의 안뜰에 앉아 아름답고 요란한 색상을 자랑하는 ꞉라꞉라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느닷없이 프랑스와즈가 언제 갈 거냐고 물었다. 최대한 빨리. 하지만 말만 앞섰을 뿐 나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선팅크림과 관광비자만 달랑 들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라크에 가려면 용기뿐 아니라 국경을 통과시켜줄 광범위한 연줄이 필요했다. 툴라툴라를 자주 찾아오는 손님 중 남아공에서 미국 상무관으로 일했던 헨리 리치몬드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당발로 알려진 그라면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라크로 가야 하는지 일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은퇴한 뒤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바그다드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도 바그다드에 있는 동물들이 카불에 살던 동물들과 같은 운명을 맞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헨리는 내 말에 충분히 공감했다. 외교 경험이 풍부한 그는 전쟁이 끝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전쟁의 명분은 중동에 민주주의의 씨를 뿌린다는 것이었다. 그 야심찬 시도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라크를 복구해야 했다. 그가 물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우선 동물원에 찾아가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러려면 내가 바그다드로 가야 하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한동안 말이 없던 헨리는 최대한 인맥을 활용해 보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런 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라크 입국 허가는 미국 중부 사령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사령부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있었다. 먼저 워싱턴에 있는 친구들과 의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좀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참을성이 부족했다. 더욱이 마르잔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바로 중부 사령부에 전화를 건 나는 짐짓 심각한 표현을 써서 둘러대며 바그다드 동물원을 책임지게 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하에서는 쿠웨이트 내 인도주의 이라크 지원기구에 연락해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즉각 그쪽에 전화를 걸어 중부 사령부에서 이쪽으로 연락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전화한 이유를 간절하게 설명했다. 지원기구 측은 내가 한 말을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2초 만에 이메일을 날린 나는 헨리에게 전화를 걸어 승인이 빨리 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